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평소에 다리가 많이 아리고 일할 때 가끔씩 쥐가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많이 걸을 때나 운동을 심하게 하면 쉽게 피로감이 와서 몸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잘 때 쥐가 나서 갑자기 하면서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괜찮지만 이게 지속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특진에서 여러분의 고민거리 해결해 드릴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흉부외과 전문의 정윤상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3부작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 우선 하지정맥류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그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정맥류에서 말하는 그 류라는 거는 혹이라는 뜻이고, 정맥류는 인체의 정맥이 어떤 원인에서든 혹처럼 확장을 하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맥류는 짙은 보라색 또는 파란색의 꽈배기 모양으로 커질 수도 있는데요. 다리와 발의 정맥에 발생하는 그 병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혈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은 이제 보행을 하게 되고 직립 자세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정맥은 또 그 반대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의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정맥 속에 얇은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다시 역류돼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맥 속에 판막이 약해지면 혈액의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정맥 기능 부전으로 정맥이 확장돼서 정맥류가 다시 유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중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펌프 작용을 하는 이제 판막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약해지는 게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래 서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직군의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20에서 한 50% 정도는 유전력이 있어서 가족 중에 정맥류로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네. 본인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유전력도 있군요. 네네. 그리고 뭐 비만 환자라든지 직군 중에는 매장 직원, 학교 교사, 미용실 직원 등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혈액이 원활하게 그렇겠다. 흐르지 네. 못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게도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들어봤을 때는 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백내장처럼. 네. 보통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연령대는 실제로 좀 높은가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뭐 다양한 연령대에 생길 수는 있지만 네. 연령이 증가를 하면서 정맥 내 그 판막이 약해지고 찢어질 수 있어서 정맥 기능 부전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여성에서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인데, 여성한테요? 네. 그 이유는 뭐 임신이나 생리 전 그리고 폐경기의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으로 그 여성 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대체요법이나 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 네네. 그 여성분들 중에 2-3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또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에서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보통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면은 이제 오래 서 있어서 문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준다. 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 네,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의무경찰로 복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선임 중에 한 분이 이제 하지정맥류 걸렸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제 그 외출증이라고 하나요? 그걸 네. 끊으려면 이제 저한테 보여줘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봤는데 정말 그 다리 혈관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기엔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게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거는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꾀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미용상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본인이 괜찮다고 한다면 치료가 꼭 필요할까요? 일단 다리에 혈관이 커져 있는 하지정맥류가 보이는 것만 있다 그래서 치료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증상이 있고 또 혈관 기능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맥 기능 부전이 있을 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뭐 피부에 염증이나 색소 침착, 피부 궤양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행 단계가 보이고 조직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 궤양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선임 같은 경우는 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하지정맥류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너무 심하면 이제 필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건 어떤 거냐? 나는 오래 서 있어서 좀 걸린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는 걸 좀 줄이거나 하면은 저절로 좀 호전될 수는 없을까요? 일단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자기 어떤 자가 치료 방법으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체중 감소시키고 뭐 꽉 끼는 옷을 입지 않고 다리를 올리고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시간을 피하는 정도로 정맥류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감소시키고 또 악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임신 중에 발생한 정맥류는 출산 후에 수개월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다리 운동을 잘하고 마사지를 통해서 호전이 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판막이 망가지고 정맥 부전이 심하게 있다면 진행성 질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봤을 때는 네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구분하기 사실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느끼기에 하지의 피로감이 너무 심하고 무거움, 통증, 부종 등이 증상이 지속되면 혈관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피부 내 색소 침착, 피부 궤양, 발열감 등이 있으면 더욱더 심한 상태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다리를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혈관 상태가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그렇진 않으신가요? 하지정맥류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자인병원 흉부외과 정윤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